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유선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으나 매수자와 그리고 매도자가 눈치 보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거래 절벽 현상이 그렇다 보니까 또 해소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죠. 고가 아파트와 그리고 저가 아파트 간 가격 차이 또한 그렇다 보니까 또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전략 세워야 할지 막막하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 해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이 준비한 시장의 핵심 이슈부터 저희 체크해 볼 거고요. 이후에는 가치 높은 두 지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 곳은 강남구 대치동입니다.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논현동으로도 갈게요. 역시나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정보까지 꼼꼼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02-1381-3994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오프닝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내용부터 저희가 좀 심층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현재 양극화 현상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하죠. 이런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이분과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계의 올킬 전문가이시죠. 우리 PMC의 김채영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또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가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죠.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모두 내가 선호하는 곳이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거는 다 선두 그룹으로 가는 강남권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를 주목해 봐야 되나?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일자리. 강남이 약 일자리가 170만. 있죠. 예, 도심 134만. 그다음에 이쪽도 이제 합하면 마곡 19만, 상암 24만, 여의도 53만, 뭐 가산 디지털 쪽에 39만. 이것도 합하면 135만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가장 몰린 곳은 강남인데 앞으로 요 강남은 이제 강남역을 중심으로 테헤란로 쪽 이쪽으로 일자리가 많은 거고요. 앞으로 또 삼성동 쪽으로 일자리가 100만 이상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남 쪽이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일자리입니다. 게다가 양질의 일자리죠. 다른 곳보다 이쪽에 뭐 사옥이라든가 회사 사옥이라든가 이런 쪽이 많이 몰려 있고요. 또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조금 이렇게 뭐 선진국들도 보면 그 도시가 그 중심 도시가 다른 곳보다 일자리가 많이 몰려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들 앞으로 저희도 강남 지금 유명해졌죠. 앞으로 더 유명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은 곳을 공략을 하면 그만큼 리스크가 없고요. 지금 또 제가 이제 뭐 누누이 항상 강남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드렸죠. 예, 그거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리스크가 아무래도 적다. 똘똘한 한 채다. 그래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뭐 이제 이 그 종로 쪽이죠. 중구 쪽에는 이제 옛날부터 한양 도성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부터 여기 중심 도시로 커온 곳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강북 쪽만 점차적으로 커지다가 강남으로 이제 이전하면서 그동안은 뭐 저 산 생긴 대로 길 생긴 대로 이렇게 해서 좀 꼬불꼬불해서 별로 이렇게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그런 쪽이 많죠. 나중에 길을 넓히기도 조금 힘들고. 근데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이나 잠실 쪽 같은 경우는 나중에 생겨났기 때문에 그만큼 도로라든가 모든 게 조금 계획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자꾸자꾸 저 생활하기가 편리하니까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또 사옥들도 이 도심 사옥은 뭐 큰 땅이 없었잖아요. 과거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옥들이 강남으로 자리 잡으면서 강남이 그만큼 부각이 되고 인기가 많아지고 또 학군들도 뭐 이쪽으로 뭐 명문 학군들이 많이 몰려서 그만큼 인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의도, 영등포 쪽 이쪽도 예전에 이제 여의도는 뭐 금융이라든지 뭐 방송이라든지 이렇게 자리가 잡혀서 있었는데 이쪽도 더 이상 주택은 늘어나지 않고 일자리만 많다 보니까 이 영등포 쪽으로 많이 기울었죠. 영등포도 예전에는 조금 낙후된 지역이죠. 공단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은 다 없어지면서 새롭게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삼도성이다 해서 이렇게 몰리는 곳을 표시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강남 쪽은 국제 업무 중심지다. 앞으로 강남은 국제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 유치라든지 마이스 산업 육성 뭐 다양하게 국제적인 비즈니스가 많이 이루어질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내가 어디를 투자를 하면 좋을까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뭐 금액적으로 많이 따지시는데 투자하시는 분은 투자금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금액이 똑같이 조금 뭐 한 1억 비싸도 이쪽하고 조금 이 지역 1지역하고 2지역하고 투자금이 같다. 그러면 1지역을 선택함이 나중에 그만큼 더 그 차익이 더 많이 실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투자처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리스크가 적은 쪽으로 주목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그 이제 투자처들 중에서도 업무 단지가 좀 풍성한 곳들이 나중에 시세 차익도 누려보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지가 상승 또한 기대해 보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점 잘 주목하셔서 접근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 이제 전략도 필요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1대1로 상담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1대1 상담 신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이제 정부가 새롭게 또 출범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들이 새롭게 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정보들 함께 전해드리면서 1대1 고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야기 필수니까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 예약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일자리 풍성한 강남권으로 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 곳이 대치동이에요. 다세대 주택 정보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9호선 수인 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에서 도보로 5분이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투룸과 3룸 기준의 현재 시세가 6억 5천만 원에서 10억 9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의 투자 가치 바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0억 원대까지 가격이 조금 이렇게 또 컸거든요. 왜 다른지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은 대치동 잘 안 나오는 곳이죠.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강남권에서는 잘 안 나오는 곳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18제곱미터 이하일 경우는 투자가 가능한데 전세 놓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그러죠. 투자가 가능한데 18제곱미터 이상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서 지정이 돼서 허가를 받고 실거주를 해야 된다. 그것도 실거주도 2년을 이상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잘 안 나오는데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희소 가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변이 개발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잘 개발이 안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을 하더라도 더 개발이 안 이루어지는 곳 그런 쪽이 또 선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단 투자금이 좀 많다 이거죠. 근데 워낙 이쪽은 아파트가 고가이다 보니까 제가 대치동 학원가를 이렇게 표시했는데 자녀분들 자녀 학군을 위해서 우선 거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뭐 20억, 30억 하는데 그래도 이건 10억 원 정도, 10억 원 아니 그 가격 정도로 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그 가격도 절감하지만 미래 가치도 있다. 미래에 결국은 이제 주택이 다세대가 되고 다세대가 결국은 아파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릉역 같은 경우, 선릉역에서 도보 얼마 안 되는데 선릉역 같은 경우는 삼성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옆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삼성동에 일자리가 국제교류 복합지구에서 많이 생겨나면 바로 옆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이득을 많이 보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업무단지, 지금 현재 강남 업무단지 뭐 약 170만 정도 되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 중요 도시의 약 3분의 1 정도가 이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게다가 뭐 병의원 이쪽에 뭐 우리 그 관광, 의료 관광 많이 오죠. 그래서 일자리가 지금 현재 이 강남 쪽, 신논현 쪽 이쪽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쪽도 그만큼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운데 있죠. 이쪽 선릉역 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만큼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강남하면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하지만 사실은 세계에서 유명한 곳이다, 뭐 맛집이다, 뭐다, 뭐 유명 브랜드다 하면은 다 들어옵니다. 금방 들어와요. 예, 그래서 생활 인프라가 세계적으로 앞서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세계, 현대, 롯데, 백화점도 잘 갖춰져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병원 중요하죠. 예, 세브란스 병원, 삼성 서울병원, 물론 뭐 아산병원도 금방 이동이 가능하죠. 예, 코엑스라든가 그만큼 뭐 원스톱으로 뭐든지 쇼핑이든 뭐든 볼거리든 먹을거리, 볼거리 뭐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도시다. 강남은 어느 정도 완성으로 이루어진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도 이렇게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다른 곳은 지금 다 거품이 빠지고 있는데 강남은 요지부동이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두 달 전에 조금 내려가는 듯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리스크가 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중심으로 잠실 마이스단지 뭐 영동대로 지하도시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연계돼서 강남구에서 연계돼서 아주 굉장히 큰 사업을 지금 이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테헤란로를 쭉 따라서 롯데 칠성 음료부지 개발이 이루어지고요. 정보사 부지 개발, 또 양지우면 R&CD 개발, 또 특구지역, 남부터미널 재개발, 사당 복합 환승센터 개발, 화물터미널 또 물류단지도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수서 역세권 개발, 그래서 많이 일자리가 지금도 많은데 앞으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죠. 대기업의 사옥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이전을 하니까 그만큼 이쪽으로는 주택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른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에 항상 강남을 꼽을 수밖에 없죠. 예. 그다음에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우리가 말하는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죠. 예. 그래서 이쪽으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중심을 이루면서 주변에 연계돼서 영동대로 지하개발, 코엑스까지 다 한 덩어리로 이루어집니다. 마이스단지, 업무단지, 탄천수변 문화공원,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까지. 그래서 이 주변이 잠실 일부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느냐? 자꾸 오르니까. 조금 이렇게 누릅니다. 눌러놓으면 다른 지역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런데 누르면 용수철도 누르면 나중에 손 떼었을 때 어때요? 팍 튀어오르죠. 그래서 미래 가치가 좀 있는 이 주변 지역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우리나라 최고봉이죠. 그래서 지금 롯데타워보다 15m 높고요. 또 연면적도 롯데타워보다 롯데타워는 끝이 이렇게 쪼그라들죠. 뾰족하게 올라가는데 여기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연면적이 3배에 달아서 이 한 건물에 약 3만 명이 근무한답니다. 대단하죠. 예, 그래서 요 한 개 동뿐이 아니라 역 6개 동으로 건설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그 우리가 말하는 공연장 1,600석에 달하는 공연장이랍니다. 굉장하죠. 예, 그래서 요 공연장 들어오고 호텔도 약 7성급 호텔 버금가게 그렇게 최고의 호텔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게다가 이제 맨 꼭대기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현대 사옥 맨 꼭대기에 두 층은 이렇게
완전히 전망대로 유리로 이루어져서 서울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사방팔방으로 내려다 볼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관광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죠. 예, 게다가 영동도의 지하 도시 같은 경우는 삼성동에서 봉은사까지 굉장히 거리가 넓어요. 아니, 거리가 있어요. 길죠. 근데 지하 6층까지 GTX AC 노선 들어오죠. 또 위례 신사선 들어오죠. 이미 뭐 2호선이나 2호선이나 이게 좀 움직이는데 이미 2호선이나 뭐 또 9호선 지금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 새로 생기는 게 KTX 북부 연장선이라든지 또 바로 여기 삼성동에서 동탄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 급행도 들어오고요. 또 화물터미널이 아니라 공항터미널이 또 이쪽에 들어옵니다. 게다가 복합 환승센터도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으로 많은 그만큼 이동객들이 70만 정도 이상 100만까지도 이동객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발 호재를 이렇게 또 저희가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다가 화면이 조금 잘 안 나왔습니다.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강남답게 굵직굵직한 개발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과 관련된 개발 호재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들 조금 아쉽죠?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미 이제 뭐 이렇게 광장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강남은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도 삼성동에서 일자리가 테헤란로로 쭉 길게 있죠. 근데 삼성역에 앞으로 이렇게 크게 많은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긴다.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이쪽도 일자리가 종상향돼서 더 많이 또 생기죠.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생깁니다. 양지 우면 R&CD 개발 특구 지역 같은 경우도 뭐 AI 연구단지라든가 또 카이스트 AI 또 대학원이 들어옵니다. 2023년까지. 그만큼 이쪽에 양지역에는 또 GTX도 들어오죠. 그만큼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수서 역세권 개발도 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한남 IC에서 양지 IC까지 또 우리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있죠. 지하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상은 친환경적으로 바뀐다. 게다가 GTX 삼성 양재 수서 GTX의 가장 수혜지는 강남입니다. 모든 게 접근성이 몇 분이냐 그렇게 논하죠. 그만큼 그 GTX의 수혜지는 강남이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위례 신사선, KTX 의정부 연장선, 또 위례 과천선 이렇게 지금도 강남은 굉장히 교통이 편해요. 그런데 더 편하고 더 조밀하게 지금 바둑판처럼 되어 있지만 더 편리해진다. 교통 좋고 살기 좋고 다 좋아요. 모든 인프라 다 갖춰져 있고. 근데 단 매매가죠. 예. 이건 투룸 시세고요. 투룸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도 18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18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1억 2천 정도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예. 게다가 이제 3룸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기가 어렵죠. 예. 10억 9천만 원. 그래서 3룸은 실거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10억 9천만 원이고요. 이런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조금 시간이 있어야 이사 가요. 그러는데 또 기간이 넉넉하게 있습니다. 뭐 거의 뭐 한 6개월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법적 기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뭐 실거주 하실 분들 직접 오셔서 아니면 뭐 신혼부부들도 뭐 가을에 결혼하고 겨울에 결혼하실 분들도 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강남에서 사실 이제 10억 원대의 3룸 만나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이미 뭐 20억, 30억 이상의 지금 가격을 또 형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3룸 넉넉하게 공간 이렇게 또 활용하실 수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강남 생활 한번 또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가, 임대가는 저희가 시세 통해서 전해드렸으니까 이 점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많은 정보 원하신다면 아래에 가고 있는 폰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십시오. 함께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강남 안에서 이번에는 논현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다세대 주택 정보고요. 여기는 위치를 좀 보면은 9호선이 지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신논현역에 있는 역세권이고요. 이곳은 1.5룸하고 2룸 이렇게 있네요. 지금 여기에 실제 투자가는 5천만 원에서 9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치동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를 자랑하고 있는 곳이죠. 자, 어떤 곳인지 입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 같은 경우는 신논현역하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논현역 하면 지금 신분당선이 또 신사까지 연결이 됐죠. 그래서 뭐 골드 라인의 더블 역세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보나마나 이쪽에 강남 업무단지 굉장히 신논현역이 밀집되어 있죠. 바로 신사동 쪽에도 병의원이라든가 일자리가 많이 모여 있고요. 앞으로 이만큼 일자리가 많은데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 중심지인데 앞으로 또 이렇게 일자리가 많은 삼성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또 생겨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논현역이 이제 신분당선하고 골드라인이라고 이렇게 크로스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제가 표시를 했어요. 그만큼 교통이 편리하고 이쪽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도 나중에 지금 다세대 주택 조금 낙후된 지역입니다. 길 건너 반포는 이제 개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죠. 그러면 길 건너 논현역도 나중에 또 이 신논현역하고 논현역 사이에도 그 오래된 그 다세대 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 개발이 뭐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뭐 당장은 아니래도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강남의 이 굉장히 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개발 호재죠.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 단지, 뭐 영동대로 지하도시, 롯데칠성 또 개발 또 이루어지고, 정보사부지 개발, 남부터미널 재개발, 또 사당 복합센터 개발, 양재우면 RNCD 개발 특구지역,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개발, 또 수서 역세권 개발, 서울에서 크나큰 일자리가 이 강남 쪽에 더 많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곳보다 더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중심으로 연계적으로 영동대로, 코엑스, 또 마이스 업무단지, 또 탄천수변공원, 종합운동장, 이렇게 거대하게 크게 강남 삼성동에 딱 자리 잡고 일자리가 들어온다. 특히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현대타워가 롯데타워보다 15m 높고 연면적도 3배에 달하고 또 육개동으로 건설되죠. 그래서 통합사옥, 전시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이렇게 육개동으로 들어오고, 앞으로 이제 국제 업무,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앞으로 국제적으로 국제회의라든가 비즈니스라든가 모든 게 이쪽으로 많이 이루어질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강남은 삼성동이 서울의 대표 어떤 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또 지하 또 그 삼성동에서 봉은사까지 지하로 이렇게 아주 널찍하게 약 그 잠실운동장의 30배에 달하는 그런 연면적으로 개발이 되고, 뭐 GTX가 또 들어오죠. AC 노선 들어오죠. 또 위례신사선, KTX 북부 연장선, 또 우리가 바로 삼성동에서 동탄까지도 급행으로 빨리 이동할 수 있고, 또 통합 환승센터가 들어오죠. 또 그다음에 도심공항 터미널. 그래서 공항 업무를 다 보고 바로 비행기만 타면 될 수 있게 더 편해진다. 게다가 롯데칠성 코오롱부지 뭐 삼성타운 바로 옆에 건설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또 새로운 강남의 또 랜드마크로 또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이쪽에 또 그 남부터미널 오래됐어요. 가보면 되게 도심에 이렇게 낡은 터미널이 있을까 할 정도인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멋있게 번듯하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모든 거 뭐 주거라든가 일자리라든가 같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양재는 GTX 신호선이 들어오죠. 그만큼 일자리가 많은 걸 예측해서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AI 연구단지, 이제 강남 쪽에도 AI 연구단지라든지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들어옵니다. 그만큼 앞으로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AI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이다. AI 선진국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또 수서 역세권 개발. 수서도 GTX A노선이 들어오죠. 그래서 역사만 개발되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일자리, 주거, 뭐 쇼핑, 문화 모든 게 같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다 개발되면 또 교통도 또 빠르게 이동해야죠.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니까 빠르게 교통은 소통되면서 지상은 요 강남과 서초의 가림막 있죠. 소음판,
가림막이 없어지면서 친환경적으로 아름다운 경부고속도로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GTX의 수혜지는 삼성 양재 수서 강남이라고 그랬죠. 모든 접근성은 강남에서 강남 접근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데 앞으로 여기는 바로 강남이니까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이 되겠죠. 예, 앞으로 위례신사선, 위례과천선, KTX 북부 연장선 지금 현재도 굉장히 교통이 좋은 곳인데 앞으로 더 좋아진다. 근데 앞으로 똘똘한 한 채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데 단 매매가가 끝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앞자리가 바뀌죠. 예, 이건 1.5룸입니다. 1.5룸이라는 거는 투룸에서 방 하나만 빠진 겁니다. 그래서 뭐 1, 2인 가구가 살기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투룸입니다. 방 2개죠. 예, 그래서 요 전세금을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에서 9천만 원. 그래도 1억 안쪽으로 똘똘한 한 채를 살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매가 임대가까지 또 꼼꼼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두 지역 이렇게 강남에서 전해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638-3994번 또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지역 정보 또 전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네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역시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전화 무료입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이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부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핵심 이슈부터 이분과 함께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희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희 이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또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이제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규제 완화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택지가 따로 없죠. 결국에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노안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모아주택, 모아타운의 심의 기준을 개선을 했어요. 바로 즉시 시행이 되겠습니다. 6월 6일 이후에 이제 시행령이 발표가 돼서 이렇게 이제 기준이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제 모아주택, 모아타운이라는 건요. 이제 한마디로 미니 재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들을 이제 모아주택, 모아타운으로 정비 사업을 이루겠다라는 건데요. 이제 통상적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그리고 통상적인 기간이 8년에서 10년까지 굉장히 장기간 걸리는 거에 반해서 이제 모아주택이라든지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후도도 이제 57% 정도 가량만 이제 넘어가면 되고요. 이제 기간도 한 4년, 5년 정도로 굉장히 짧은 시간, 그리고 요건도 굉장히 완화가 됐기 때문에 재개발보다는 굉장히 좀 빠른 시간 내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 내에 굉장히 노후한 저층 주거지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공공을 기여도를 했어야지만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줬는데 이제는 서울시가 2종 7층 이하의 지역에서 모아주택을 추진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공공 기여도가 없어도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이러한 충수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충수 규제를 완화를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주택을 새로 공급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하반기에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진행되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충수 제한을 아예 폐지될 예정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조감도를 보시면은 지금 강북 지역에 이제 모아타운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다라는 예상도까지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좀 살짝 읽어드리자면 이제 모아타운은 신축, 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의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뭐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뭐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의 정비 사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정부에서도 결국에는 공급이 답입니다. 예, 이제 공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재개발 같은 이제 소규모 미니 재개발을 이제 완화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펼쳐 나가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슈가 되겠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서울 주택 매매 10채 중 6채는 빌라 거래다라는 두 번째 포인트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 거래 중 빌라의 매매 비중 상위 5개의 자치구가 이제 옆에 표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강북구가 가장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작년까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급속도로 상승을 했죠. 자, 아파트의 대체제는 결국에는 빌라, 다세대, 다가구 뭐 이러한 주거 형태가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아파트 대체제인 빌라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가격 자체가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2022년 올해 들어서 60%를 유지했습니다. 가격이 상승을 하고 여기 또 아무래도 대출 규제까지 형성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택거래 10건 중에 6건이 빌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아파트의 기준은 20에서 30% 정도다라고 이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달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이제 12억 건 이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게 평균 가격입니다. 반면에 이제 연립주택의 평균 매매 가격은 3억 4,780만 원으로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진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필수대가 되겠습니다. 뭐 주택을 여러 개를 뭐 투자를 하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집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지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죠.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산 가치 역시나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집값만 떨어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빌라라도 이렇게 또 하나의 아파트 대체제로서의 투자처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 이슈까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뭐 경매에서도 상황은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낙찰가율이 이제 서울 빌라 같은 경우에는 97.6%로 굉장히 높게 두 달간 상승을 하고요. 반면에 아파트는 이제 하락을 했다라는 이런 이슈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부동산 핫 이슈 만나봤습니다. 이외에 또 정보들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또 무료로 세미나 진행하고 있으니까 세미나도 잊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미나는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부동산 투자 전략을 주제로 정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날짜 시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예약 필수니까 미리미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으로 지금 아래 나가고 있죠. 이것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치 있는 투자처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도 좀 전해드릴 텐데요. 어떤 지역도 기다리고 있는지 바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마포구로 넘어와 봤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남, 특히나 이제 강남 내에서 서초구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게 이제 양재 시민예술숲이 좀 떠오르실 텐데요. 그리고 또 용산, 한남동의 용산 하면은 용산 민족공원,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마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원이라든지 숲이 굉장히 또 잘 형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도시화가 계속하면 될수록 선호하는 게 바로 이제 숲세권, 공세권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숲이나 공원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 주택의 가치들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마포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라든지 숲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가치 있는 지역으로 변신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마포구 내에서도 노고산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리고 오래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활발하게 일어나서 앞으로 또 새롭게 또 탈바꿈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고산동 인근에는 이제 많은 대학교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상인들의 수요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된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신축을 좀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층들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조금 더 돈을 더 보태더라도 이제 새로운 거 신축해서 좀 깔끔하고 그리고 편리하게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치가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호선 라인의 신촌역에서 도보 약 2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젊은 층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에 위치를 해 있다. 차가 없더라도 굉장히 편리하게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유형은 1.5룸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주거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는 층수는 9층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이 또 전망이 또 탁 트여 있기 때문에 1.5룸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넓은 공간감을 좀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요 월세 수요도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에 뭐 원룸 같은 경우에도 뭐 1,000에 100만 원, 뭐 11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월세가 굉장히 강세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세가 지금 3억 4,500만 원에서부터 3억 6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예상 실투작은 3천에서 3,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포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이 특히나 선호하는 지역이죠. 이제 1, 2인 가구 밀집도도 굉장히 높고 상권이라든지 대학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1인 가구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이 또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마포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꾸준하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유명인들이 또 마포에 건물을 샀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정도로 지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일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북의 어떻게 보면 강남의 대표 지역이 바로 이제 강북의 강남이다라고 불리우는 지역이 또 마포 지역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풍부한 임차 수요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강남 다음으로 풍부한 임차 수요를 갖추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2호선 신촌역에서 도보 약 2분 정도 걸리는 초초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경의 중앙선 이용이 가능한 이 서강대역까지도 역에서도 한 도보 7, 8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역이 바로 이제 노고산동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2개 라인의 노선이 이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서부 경전철이 또 신촌역을 지나가게 된다면은 트리플 역세권 3개의 노선이 또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한 또 수혜까지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신촌 2대 이제 이쪽 라인으로 지금 많은 정비 사업들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 라인으로는 지금 비싼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또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포 하면은 이제 상권들이 굉장히 잘 밀집이 되어 있고 연트를 파크라든지 이런 숲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잘 형성이 되어 있죠. 이제 인근의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멀티몰 그리고 굉장히 큰 대규모 병원이라든지 패션 거리 상권들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굉장히 또 선호하는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마포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꼭 한 번은 가고 싶은 관광 명소로도 잘 알려져 있죠. 망리단길, 경의선 숲길 이런 걷고 싶은 거리 자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크고 작은 예쁜 카페라든지 맛집들이 또 잘 형성이 되어 있어 SNS에서 업로드를 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관광 명소로서 하나의 또 형성이 되고 있는 지역이 마포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걷고 싶은 거리들이 하나 생김으로써 주변의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강북의 대표적인 직주 근접지이고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은 강남으로도 빠르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많은 대학교들이 형성하고 있는 모습들 잘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지역은 굉장히 좀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이언 뉴타운을 필두로 염리 4구역, 대흥 5구역, 염리 5구역 이렇게 신촌역 아래쪽 부근으로 해가지고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기대가 되는 곳이다. 따라서 같이 또 집가 상승까지도 충분하게 누려보실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지금도 굉장히 교통이 편리하죠. 수많은 버스 노선과 그리고 이제 다양한 노선들을 갈아탈 수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바로 옆에 홍대 입구역에는 원종 홍대선이 또 들어오고요. 앞서 말씀드린 또 신촌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부선 경점철이 또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신촌역 지금 노고산동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인근에 또 롯데 복합 쇼핑몰이 형성이 되면서 인프라 자체는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자리도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나 또 공원화가 또 하나의 유해시설이 사라지고 공원화가 또 형성이 되면서 이런 숲세권과 공세권을 아주 톡톡히 누려보실 수 있는 호재가 또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1.5룸이 3억 4,500에서 3억 6천만 원입니다. 지금 마포에 임장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신축들의 투룸 가격이요 5억을 넘어섰습니다. 네. 투룸도 5억이 넘어섰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1.5룸으로 오피스텔하고 다세주택이 혼재가 되어 있는 준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는 좀 처음 투자한다라고 한다면은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세금까지 취득세 세금까지 절감해 볼 수 있는 그런 혜택 누려보시면 좋겠고요. 나는 좀 다주택자다 하지만 마포에 또 하나의 투자처를 갖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오피스텔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부담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통해서 이렇게 투자 방법 계획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세 안고 투자할 경우에는 3천에서 3,500만 원 투자 가능하겠고요. 이 지역에 1.5룸의 월세 임대 시세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1,000에서 한 100에서 110만 원 정도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올해의 부동산의 뭐 핵심 이슈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규제 완화 정책을 많이 펼칠 것으로 기대가 됨으로써 좀 자금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굉장히 많이 눈을 돌리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답이죠. 노후된 것들은 어떻게든 철거를 하고 다시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강남에서도 지금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으면서도 앞으로 굉장히 미래 가치가 우수한 지역이 바로 이제 강동구 고덕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동구 고덕동이 어떻게 보면은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게 9호선 라인이 바로 앞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무려 150여 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들어서는 고덕 비즈밸리, 첨단 비즈밸리가 바로 들어서기 때문에 하지만 주변의 집들은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개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은 1.5룸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방 하나, 거실 하나로 되어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게 여기는 이제 정비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중요할 텐데요. 보통의 신축의 투룸 같은 경우에 대지 지분들이 한 6평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1.5룸인데도 불구하고 약 대략 한 6평 정도 가지고 있는 넉넉한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비 사업 하실 때에도 내 권리 주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5룸으로 되어 있고요. 시세가 3억 9천에서부터 3억 9천 5백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1.5룸 굉장히 귀하다라는 거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요. 예상 실투자 금액은 1억 8천에서 1억 8천 5백만 원으로 투자를 해보신다면 추후에 굉장히 성공할 만한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지역의 핵심 포인트는 딱 정확히 짚어드리면은 9호선이 바로 내 집 바로 앞에 1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추후에 재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는 점. 이 지역 역시나 2014년도에 개발의 지정이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노후화는 이미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 공간이 부족해가지고는 내 집 앞마당을 터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신축의 비율이 굉장히 적게 형성이 되어 있다. 뭐 어떤 식으로도 지금 정비 사업은 꾸준하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뭐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형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5호선 상일동역을 이용 가능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어떤 것들이 생겨나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미래 가치가 되겠는데 9호선 라인이 바로 들어온다는 점. 인근에 공원들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초중고등학교 교육 환경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고가 아파트들 30평형대가 18억을 호가하는 고가 아파트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여기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가격이 어느 정도일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시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고덕 비즈밸리가 여기에 생기면서 수많은 일자리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좀 공사가 또 진행되기 때문에 확실한 개발 호재가 2개가 되어 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가장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바로 이제 고덕 2-2지구가 됐습니다. 입지가 셋 중에 가장 좋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당 한 1,000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지금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축의 비율도 낮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덕 2-2지구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역 바로 앞에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또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는 역 주변의 노후 또 저층 주거지를 또 개발하는 그런 개발 사업까지도 또 누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될지는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150여 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들어서면 수많은 임차 수요들이 아주 쏟아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일자리가 형성이 되면은 주변에 집으로 이제 가격이 굉장히 많이 펌핑이 될 수 있는 요소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대형 복합 쇼핑몰도 입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유발 효과라든지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모습. 그리고 또 이케아 3호선까지 강동구에 들어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9호선 라인이 하나 들어온다라고만 하더라도 굉장히 크게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9호선 라인은 한 방에 여의도 영등포, 잠실까지 바로 이어지는 서울의 대부분의 가장 핵심의 업무타운을 연결을 할 수 있는 핵심 노선이기 때문에 골드라인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바로 샘터 공원역이 내 집 근처에서 생겨난다. 그리고 이제 서울 세종 고속도로도 인접해서 형성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재개발 초기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가격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큰 돈을 들어서더라도 입지를 보고 이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지금 흑석 행당 성수 같은 경우에는 22억, 거의 마천 이라고 하지도 7, 8억 굉장히 많이 비싼 가격을 들어서야지만은 재개발에 초기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강동구 고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억 9천에서 3억 9,500만 원 1.5룸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집은 대략 한 6평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의 1.5룸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 가능성을 믿고 한 1억 8천에서 1억 8,500만 원 정도 전세금 안고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월세를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보증금 약 1,000만 원에서 월세 한 9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대출이 가능하시다면은 1억 8천에서 1억 8,500만 원으로 예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내가 대출을 받고 좀 무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내에서 충분하게 투자를 해 보신다면은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결국에는 어떻게든 개발이 되더라. 결국에는 시간이 답이더라. 창신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2년 전, 3, 4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는 재개발이 안 될 거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하지만 수익은 굉장히 높게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재개발 지역, 정비사업 지역이기 때문에 강동구 고덕동 다른 지역도 아닌 강남 4구에 형성되어 있는 투자 금액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대가 되는 지역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지역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렸던 정보는 마포구 노고산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후에는 이제 9호선 연장사업 혜택 누려보실 수 있는 강동구 고덕동에서도 역시나 다세대 주택 정보 각각 전해드렸습니다. 아직은 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면으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시세 차익
크게 누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선점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많은 정보 원하신다면 저희가 또 무료로 세미나 진행하고 있으니까 세미나 잊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부동산 투자 전략 주제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화요일하고 일요일입니다. 오후 1시 날짜 시간 꼼꼼히 체크하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 앞선 정보들 그리고 세미나와 관련된 정보들도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렸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